맨해튼 교통혼잡세가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센트럴파크에서 강도 및 대절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앤디 김 뉴저지 상원의원 당선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해 유틸리티 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맨해튼 교통혼잡세가 오는 6월 30일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갑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교통혼잡세 징수가 오는 6월 30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지패스 장착 기준으로 승용차와 소형 SUV는 하루에 1회 15달러가 부과되며 소형 트럭은 24달러, 대형 트럭은 36달러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지패스가 없는 차량은 50%의 할증료가 부과돼 승용차의 경우 22.5달러, 소형 트럭은 36달러가 부과됨에 따라 혼잡세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지패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교통혼잡세는 뉴저지와 맨해튼, 퀸즈와 맨해튼을 연결하는 유료 터널 이용 차량에게는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조지 워싱턴 브리지 이용 차량에게는 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한편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교통혼잡세 시행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맨해튼과 뉴욕시 외곽을 연결하는 급행열차인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노스의 운임을 10%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이 두 개 급행열차 이용요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10% 할인합니다. 최근 센트럴파크에서 강도와 폭행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뉴욕시경이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5일부터 27일 사이 센트럴파크에서 2건의 강도, 1건의 강도 미수, 1건의 대절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이 풀리며 방문객이 늘어가는 센트럴파크에서 이 같은 범죄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경찰은 센트럴파크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오후 46세 남성은 카메라 장비 가방을 도난당했으며 26일에는 2인조 강도가 25세 남성의 휴대폰을 훔치려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또 같은 날 몇 시간 뒤 41세 남성은 총구를 겨누는 무리에 의해 그의 휴대폰과 지갑을 강탈당했으며 경미한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25일에도 28세 여성이 휴대폰과 지갑을 빼앗겼으며 그 과정에서 얼굴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4건의 사건 모두에서 체포된 사람은 없으며 아직 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범죄 통계에 따르면 센트럴파크 범죄율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 센트럴파크에서 총 10건의 강도 사건이 보고된 가운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건의 강도 사건이 발생한 것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뉴욕타임즈가 한국계로서는 처음으로 연방상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을 집중 조명하고 당선이 유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27일 누구도 앤디 김이 오는 것을 못 봤다며 그게 바로 그가 의도했던 지점이며 앤디 김은 메네데즈 상원의원의 자리를 이어받을 가장 강력한 후보가 됐다며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는 게 그의 전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민주당의 독특한 경선 시스템에 따라 후보들은 당 지도부에 출마 신고를 하고 그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지만 앤디 김은 이 같은 기득권을 부수는 전략을 통해 오히려 승기를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앤디 김은 상원의원 출마 여부를 논의할 때 6주간 준비를 한 뒤 출마 발표를 하자는 참모들의 조언을 뒤집고 3시간 뒤 출마 선언을 하자고 제안한 뒤 실제 그렇게 함으로써 6개월 만에 열세를 뒤집고 상원의원 선거주자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그날 김 의원의 출마 선언은 현 시대 뉴저지주 연방상원의원 선거 역사에서 아마도 가장 운이 좋은 선거 캠프를 발족시킨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지난 1972년 이후 50여 년간 단 한 번도 민주당이 연방상원 의원 자리를 공화당에 내주지 않았으며 현 시점에서 메넨데즈가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지만 앤디 김이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앤디 김은 불합리한 기득권에 대항하는 개혁가로서 카운티라인 등 불합리한 투표 시스템의 정면 대응, 이를 시정케 함으로써 정치적인 입지를 굳혔다고 풀이했습니다. 미국 절반 이상의 지역이 기후변화로 극심한 무더위 또는 한파에 시달리면서 전기료와 가스료 등 유틸리티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카운티들의 절반 이상은 기후변화에 따른 극심한 무더위와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는 냉방 등을 위한 전기료, 천연 가스료, 상하수도 등 유틸리티 비용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연구소가 올 3월에 유틸리티비를 분석한 결과 가구당 월 평균 $300나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2019년 3월에 비해 5년 만에 25%나 증가한 것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기온이 크게 올라가 극심한 무더위나 폭염에 시달리다 보니 선풍기나 에어컨 등 냉방장치 가동이 길어져 전기료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바쁜 생활 속 미술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는 한인들이 그림 속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뜨락 열린미술회가 창립전을 개최합니다. 최창욱 화백의 지도 아래 한인 작가 20여 명이 데뷔전을 치르는 뜨락 열린미술회 창립전이 내달 2일부터 14일 플러싱 타운홀에서 열립니다. 뜨락 열린미술회의 안영애 회장은 그림을 좋아한다는 같은 취미로 시작된 동호회가 이번 창립전을 통해 18명의 한인 작가를 배출하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응원과 격려를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다른 거 각자 이제 자기 삶이 다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바라보는 것도 한 방향이고 그림을 좋아한다는 같은 그 취미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호회, 성인 동호회, 그림 동호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품들이 모아지다 보니까 뭐 조금 뭐 몇 년 하신 분도 있고 오래 하신 분도 최근에 들어오신 분 하다 보니까 이제 작품 수가 늘어나고 또 이제 각 다양해요. 근데 여름에는 또 바깥에서 뒤뜰에서 하시니까 이름도 이제 뜨락 열린미술회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뒤뜰에서 많이 하니까. 이제 분위기도 좋고 공기도 좋고 좋습니다. 뜨락 열린미술회의 지도 화백이자 서양 화가인 최창욱 화백은 그림이 전문가나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었으면 한다며 다양한 배경과 직업의 작가들의 삶의 이야기를 녹여낸 그림들을 감상하며 행복과 위로를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연의 사랑, 그래서 삶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나는 그림을 항상 그 작가의 일기라고 봐요. 내 생활에.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반 고흐의 그 터치 같은 게 질감이 고흐의 삶을 그린 거거든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괴로울 때나 그림 속에서 내가 그림 그리면서 그걸 이겨내고 또 기쁜 건 더 환희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하는데 그리는 사람들이 전공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전공자보다 더한 삶의 기쁨을 느끼고 있는 거였어요. 내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이번 창립전에서 작가로 데뷔하는 노재화, 정상의 최길섭 화백은 그림을 통해 제2의 삶을 찾게 됐다며 미술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드라마라고 제목을 지은 것이 사람의 인생사가 누구나 다 드라마 같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다 책 한 권씩 나온다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다 드라마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작품 속에 좀 표현하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인연에 얽히고 설키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많은 문제들 그런 어려움 그런 거를 다 극복하고 나중에 그냥 그 순수한 그 하나로 힘있게 뭉쳐지는 그런 구심점 같은 거를 찾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 저는 고향을 주로 여러 오래 계신 분들의 고향 생각이 덜 날 수도 있지만 저는 얼마 안 돼서 그러는지 그토록 고향이 보고 싶어서 고향집 그 작품 속에 나의 어떤 히스토리라고 그럴까 노스텔지어가 숨어 있겠죠. 네.
뜨라결림미술회는 오는 4일 오후 5시부터 7시 미술회 리셉션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토네이도가 오클라호마주 등 미 중부 곳곳을 강타하며 커다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8일 아칸소와 루이지애나, 오클라호마, 미주리 그리고 텍사스 등 5개 주에는 토네이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오클라호마주에는 38개의 토네이도가 휘몰아쳤고 주지사는 12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토네이도로 오클라호마와 아이오와주에서는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들 가운데는 갓난아이도 포함됐습니다. 또 1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네브래스카주에서는 강풍에 열차가 탈선하는가 하면 주택과 농지가 파괴되고 공항이 일시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토네이도는 최고 풍속이 시속 160마일을 넘길 정도로 위력이 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는 예정된 사안이어서 지지율 등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행 입막음 의혹 재판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비슷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재판이 트럼프 지지자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CNN이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49%로 43%를 얻은 바이든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조사 때와 동일한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2%포인트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됐음에도 지지율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지지층이 매우 단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일을 했다고 답한 사람은 33%에 그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피고인보다 더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동정적 답변이 34%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재판을 마녀사냥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함에도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은 트럼프의 주장이 먹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일부의 분석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0%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보건 및 학자금 탕감에 대한 지지율은 각각 45% 및 44%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및 하마스 간 전쟁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에 대한 지지율은 28%에 그친 반면 반대한다는 답변은 71%에 달해 앞으로 이 문제가 바이든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 껄끄러운 관계였던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차기 지지를 대가로 트럼프 선거운동에 앞장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마이애미에서 수시간 동안 만나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대선 등을 논의했고 드샌티스가 트럼프 지원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회동은 플로리다의 부동산 개발업자 스티브 위트코프가 주선했으며 지난 1월 드샌티스가 공화당 경선에서 하차하면서 트럼프 지지를 선언한 이후에도 냉랭했던 두 사람의 관계가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이 무릎을 맞대고 미래를 논의한 것은 서로의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으로 드샌티스 주지사는 차기 또는 차차기에 대한 지지를 약속받는 대가로 트럼프 선거운동에 앞장선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큰손의 지지를 받고 있는 드샌티스의 지원을 받아야 정치 자금에 숨통을 칠 수 있고 드샌티스로서는 공화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트럼프와 등을 질 경우 정치적인 앞날을 기약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셈입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지난 2018년 주지사 선거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 선언이 큰 힘이 됐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경선 때 드샌티스가 강공을 이어가자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판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반대하는 강경 시위가 미 전역의 대학을 휩쓰는 가운데 정치권이 이에 대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존 패터만 민주당 상원의원은 어제 뉴스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시위는 위대한 미국의 가치지만 하마스를 위해 작은 텐트에 살면서 시위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모든 시위에 반유대주의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친이스라엘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반면 같은 민주당 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공영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패터먼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시위에 반유대주의가 있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시위 군중 중 압도적 다수는 전쟁 기계인 이스라엘의 자금 지원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샌더스 의원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인구의 80%를 강제 이주시켰으며 이는 인종 청소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 역시 캠퍼스 시위 학생의 95%는 이스라엘이 불의를 행하는 데 대한 반발이며 우리는 평화적 시위를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민주당 내에서 이스라엘 대응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 반면 공화당은 반유대주의를 방치할 수 없다며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비교적 일관적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치 매코널 연방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어제 CBS와의 인터뷰에서 대학 총장들이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되 반유대주의 시위는 강경 대응하고 이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마이큰 존슨 하원 의장은 지난 24일 컬럼비아대를 방문, 총장이 시위를 방치했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시위가 진압되지 않으면 주방위군을 투입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평화적 시위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대선에서 표를 깎아먹을 것이라며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 일대에서 지난 5일 규모 4.8의 강진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 27일 오전 9시 50분 뉴욕시에서 45마일 서쪽인 뉴저지 글래드스톤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 대행이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황우려 당 상임고문을 지명했습니다. 지난 26일 뉴욕 JFK 공항을 이륙해 로스앤젤레스로 가던 델타 항공 보잉 767 여객기에서 긴급 탈축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 긴급 회항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연준이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지난달 둔화세를 멈춘 것으로 드러났고 이 역시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이 중국의 공급망 교란 문제를 집중 비판하는 가운데 중국이 카메라와 드론 등 미국산 124개 품목에 대한 보복 관세를 7개월 더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등이 향후 성장성이 좋은 주식으로 넷플릭스와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식당 체인 윙스탑 등 3개를 꼽았습니다. 한때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던 인텔의 시장 가치가 1,357억 달러로 추락, 인공지능 반도체로 급부상한 엔비디아의 16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로 숨진 미국 부자가 사고 당시 차고 있던 금시계가 영국 경매에서 예상가의 8배인 20억 원에 팔렸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1도, 최저 기온은 5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55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52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한인 유명 화장품 업체 K가디언스가 마더스데이를 맞아 어머니와 그리움을 주제로 제1회 글짓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소재로 시, 수필, 꽁트 등 400자 이내로 작성해 5월 10일 오후 5시까지 매장과 우편, 이메일로 접수를 받습니다.
마더스데이를 기념하며 어머니를 떠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놓치지 말고 응모하세요. 이상으로 4월 29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